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서귀포 문섬 일대의 산호군락이 관광 잠수함 운항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환경단체가 폭로한 사실을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문화재청과 제주도, 환경단체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문섬 인근 바다. 다이버 10여 명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관광 잠수함이 운항하는 구역의 안반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관광 잠수함이 운항하면서 문섬 일대 안반과 연산호 군락이 훼손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민관 합동으로 현장 조사가 실시된 겁니다. 이번 조사에는 문화재청과 제주도, 녹색연합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잠수함 업체가 관광 잠수함이 안반과 충돌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항을 계속했는지 등 훼손의 고의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잠수함이 운항 도중 잠시 멈춰서는 중간 기착지가 평탄하게 된 것과 관련해 업체가 무단으로 평탄화 작업을 했는지에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훼손 여부라고 하면은 문화재위원회나 이제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의 이제 심의를 통해서 운항 중단이라든지 허가 조건이 위반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섬 일대에서 진행된 민관 합동조사에서는 섬을 한 바퀴 둘러보는 육상 조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조사에 함께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철저히 조사해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에 있던 산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문제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 잠수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다시 조사하거나 규명을 해서 문화재청은 늦어도 오는 9월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잠수함 운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훼손 사실이 적시된 보고서를 받고도 심의에서 통과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계속 내준 문화재청에 대한 책임까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계획과 입장을 발표합니다. 또 검찰 항고로 논란이 됐던 4.3 수영인 특별 재심도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김찬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으로 세도정 최우선 과제로 꼽은 추경 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인 7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공식 기자회견이 오늘 열립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제주도청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입장 등을 발표합니다. 오영훈 당선인의 6대 핵심 공약에 대해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하는 정책 토론회도 잇따라 열립니다. 지난주 처음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이어 15분 도시 제주와 생태계 지불제를 주제로 정책 설명과 토론회가 제주 웰컴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 주에 세도정 슬로건과 목표, 핵심 정책과제 수립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직 개편과 인사 등에 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고로 논란이 됐던 4.3 수영인 특별재심이 내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재심 결정을 받고도 검찰이 항고하면서 반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해 기다려야 했던 수영인 14명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최초의 수소 충전소가 제주시 함덕리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조천읍 함덕리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 신축을 위한 올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주민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부대 의견을 따라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천읍 함덕리 버스 회차지 내에 올해 말까지 60억 원을 들여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버스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여 개의 섬을 보유한 전남이 섬과 섬, 섬과 육지로 다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수건인 다이아몬드 제도도 큰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의 섬은 모두 2,219개, 전국 섬의 65%를 차지합니다.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66개 다리가 완공됐고 10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38곳은 앞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굵직굵직한 연도교 사업이 펼쳐집니다. 신안의 오랜 수건인 다이아몬드 제도가 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4천억 원 규모의 비금 암택한 연도교 건설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 방식으로 올해 설계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목포에서 앞해대교와 천사대교를 거쳐 비금까지 차로 1시간 내로 오고 가는 꿈이 7년 뒤에는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달 턴키 사업으로 발주되는 신안 비금 암태 연도교가 개통되면 다이아몬드 제도에서 제일 큰 섬인 비금과 도초가 육지와 연결되어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앞에 화원관을 비롯해 요수 화태 백야간, 신안 장산 자라간 연도 연륙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요수와 남해 사이에는 다리 대신 해저 터널 건설이 이번 국가계획에 반영돼 올해 착수될 예정입니다. 갯벌 위에 돌들을 놓아 길을 만든 노드부터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사장 현수교, 또 해저 터널까지 막히고 닫혔던 전남의 섬과 바다가 기회의 땅이자 열린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군용을 소방용으로 개조한 수리온 헬기가 적합하게 제작되고 안전하다는 정부 승인을 받은 뒤 첫 납품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산 헬기가 점령하고 있는 국내 공공 헬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종승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군용을 소방용으로 개조한 수리온 헬기입니다. 수리온의 몸체에다 기상 레이더와 물탱크, 응급 구조 장비를 추가 장착했습니다. 진화와 응급 환자 이송, 구조 임무에 최적화된 헬기입니다. 이 모델은 국토교통부에게서 임무 수행에 적합하게 제작됐고 안전성도 입증됐다는 제한 형식 증명을 받은 첫 민수헬기입니다. 헬기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정부 승인을 받은 뒤 경남 소방본부에 첫 납품되는 겁니다. 개발부터 인증 시험까지 같이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시험했던 항공기를 직접 이제 운영할 부대에 인도하게 돼서 현재 정부 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 헬기는 모두 116대. 이 가운데 소방 산림용으로 이미 납품된 국산 헬기는 단 2대에 불과합니다. 본래 소방 산림용 국산 헬기는 제한 형식 증명이 없으면 국내 공공 헬기 입찰 자체가 힘든데 특별 감항 증명으로 대체해 겨우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제한 형식 증명을 획득함에 따라 입찰 참여가 가능해져 외국산이 점령한 공공 헬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한의 형식 증명은 한번 획득함으로써 계속 유지가 되고 이 헬기는 외국산 헬기보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앞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 교체를 검토하고 있어 국산과 외국산 헬기 간의 납품 경쟁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올 여름 첫 장마를 앞두고 오늘 날이 흐리고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제주도는 저녁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만든 비구름대가 일본에서 제주로 바짝 다가오겠고요. 남쪽 바다로부터 덥고 습한 공기도 계속 끌고 오겠습니다. 제주는 퇴근 시간인 저녁부터 제주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제주 북부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22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서 중산간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지역 26도, 남부와 동부 지역 25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 밤 사이에 비가 가끔씩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바다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남쪽 먼바다는 밤 사이에 물결이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까지는 장맛비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장마전선을 끌어올리는 저기압의 이동 경로와 또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서 장맛비 변동성이 있겠는데요. 이번 주는 우산 챙겨 다니시고요. 비 예보 틈틈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도내 장마철 화재 원인의 절반가량이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도내 장마철 화재는 모두 332건으로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158건으로 47.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제습기 등의 전기 제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선 피복이 손상되거나 콘센트에 쌓인 먼지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겨울 제주에서 출하된 당근과 양배추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당근과 양배추 값이 목표관리 기준 가격보다 낮은 걸로 나타나 농산물 가격 안정관리제를 발령하고 모두 444농가에 10억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관리제는 정부 수급 조절 품목에서 제외된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를 대상으로 가락시장 평균 판매 가격이 목표 관리 기준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병이에요. 이거 풋병이라고. 풋귤 생산 유통 농가에 대한 생산비 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읍면동별로 사전 신청한 풋귤 생산 농가에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비와 전용 포장 상자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산 풋귤 유통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농가 개별 택배나 가공업체 직접 수매 방식 중심으로 유통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테니스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 체육회가 성추행과 폭행 사건 등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테니스협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도체육회가 전국 소년체육대회 실격패를 빌미 삼아 내일 열리는 도체육회 이사회에 관리단체 지정권을 상정했는데 조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난의 화살을 테니스협회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자살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제주 지역 자살자 수는 200명으로 10만 명당 25.5명 수준을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자살률이 10만 명당 59.2명으로 가장 높았고 7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여름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가축 종류별 질병 관리 방법을 농가에 교육하고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또 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외부인의 농장 출입 통제와 예방접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26회 제주국제관광 마라톤 축제가 김영 해수욕장에서 3,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마라톤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대면 행사로 참가자 접수가 조기 마감돼 추가 모집까지 하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 어제 대회는 개인과 가족, 직장 동호인, 마라톤 클럽 등이 참가해 5km와 10km, 하프코스, 팀 대항 등 4개 종목에서 치러졌습니다. 제주도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조만간 관련 공문을 녹지 제주에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지난 4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가 잘못됐다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 지분 75%가 매각돼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위반했다며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